대만에 전쟁이 정말로 났을 때 미국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나니까 무기나 보내고 간접 지원에 끝이더라. 미군이 올까? 옛말에 미국은 믿지 마라. 요거는 컷.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은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40여 개의 선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내년 1월에 우리나라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깊죠. 대만 총통선거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1월 13일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 미중 정상회담 때도 이제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 대만 선거에 개입하지 마라. 근데 이건 뭘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바이든의 경고인가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대만 선거에 굉장히 예민해 있는 거죠. 1월 13일이면 뭐 지금부터 한 40일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이번 선거가 또 미중 대리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 대만 선거가 미중만 관심 가질 게 아니고 우리도 무지하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 지금 그 작년부터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이스라엘하고 또 하마스 간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이 작년, 올해 계속 터졌어요. 그리고 좀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와 이러다가 세 번째 전쟁 터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게 어디서 터질까? 지금 가장 관심을 받는 게 대만 해협이에요. 그런데 그럼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터지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하고 있듯이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럼 이제 중국하고 대만하고 붙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대만을 좀 지지하려고 나설 거고 그러면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북한을 갖다 이렇게 부추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도 가능해요. 있죠. 그러면 네. 이제 한반도에는 미군이 못 움직이게끔 하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반도에도 이거 혹시 전쟁이 터지는 거 아니냐? 동시에 이렇게 그렇죠. 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대만이 제3의 전장 잘못하다가는 한반도가 제4의 전장이 되는 거 아니냐 해갖고 3차 세계대전인가요? 그래서 지금 대만 선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 포함해서 다 초미의 관심사가 됐어요 이게. 근데 그러면 유 사부장 말씀은 이번 대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양안 간의 어떤 충돌이 올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심지어 전쟁이 이게 날 수도 있고 이런 얘기인가요? 충돌은 좀 점잖은 표현인 것 같고 제가 볼 때 음. 전쟁이냐 아니냐 이렇게 평안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최근에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가 대만을 상대로 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전쟁이냐 평화냐 여러분들 지금 대만인들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번영과 쇠퇴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대만의 그 야당 총통 이제 후보자로 나오는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집권당이 민진당인데 민진당에 투표하는 거는 전쟁을 바라는 것이고 평화를 원한다면 나한테 표를 던지고 전쟁을 원한다면 여러분 집권당에 표를 던지세요. 그 전쟁과 평화를 공개적으로 지금 중국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만의 총통 후보로 나선 이들도 지금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만의 선거운동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그 선거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라요. 좀 재미난 게 집권당, 민진당은 녹색, 이쪽은 녹색 진영, 그 녹색 깃발, 녹색 옷 입고 다 그죠. 이제 이쪽이 막 와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당 이제 파란색 계통이고 남색. 남색. 그렇죠. 그래갖고 이쪽은 이제 범람 진영 해갖고 파란색이 와도 하고. 근데 요새 제3의 후보가 떴어요. 민중당인데 거기는 또 백색, 청색, 녹색, 백색 세 가지 색깔의 그 대결입니다. 이번에 누가 나오는지 그 판세를 좀 어떻게 읽고 계시나요? 일단 그 어떤 후보들이 나올까? 지금 이제 현재 집권당은 민진당이고 그 여당이죠. 여당에서는 후보가 라이칭더 지금 부총통인데 그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도전하는 야권 후보가 두 사람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민당 경찰 출신인데 이분은 그 허요이라고 하는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민중당 이분은 커원석 라고 하는 분인데 재미난 게 이 세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어떻게 보면 대만 선거가 이번에 의사 대 경찰. 의사와 형사의 대결. 네, 맞아요. 그래서 민진당의 그 라이칭더와 그다음에 이제 민중당의 커원서 두 사람은 의사 출신이에요. 근데 가장 유력한 야권 후보 국민당의 허요이는 경찰 출신이에요. 경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의사와 형사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또 있어요. 라이칭더는 내과 출신이고 또 커원저는 외과 출신이래요. 근데 또 예전에 총통 후보들이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이 커원저가 그 총격 사건 그 피해자들을 수술을 했어가지고 대만의 이국종 교수님 이런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의사, 뭐 경찰 이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의 성향이라든 그 사람의 정책이 어떻길래 지금 이 선거를 놓고 그렇죠. 전쟁을 운운하느냐 이거죠.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지금 집권당 후보인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성향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만 독립 성향으로 일컬어져요.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 근데 민진당 자체가 노선이 그쪽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친미 반중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1992년에 중국과 대만 간에 맺은 합의가 있어요. 이걸 9.2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9.2 공식, 수학 공식 아니고 9.218 이런 거 아니고 92년에 맺은 공식, 공통된 인식. 그게 뭐냐? 9.2 공식이라는 거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틀 속에서 누가 중국이냐는 각자 중국과 대만이 알아서 서로 표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의 중국, 각자 표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중국의 중국은 우리 중국 대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만에서는 여기 하나의 중국은 우리 중화민국을 말하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독립 성향의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는 그 9.2 공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시진핑의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에 반해서 국민당의 허요이는 무슨 얘기냐? 이게 굉장히 9.2 공식이 중요하다. 우리는 다 하나의 중국 틀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친중 성향을 보인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민중당의 그 코 후보는 거원수는 약간 이제 중간이에요. 예전에 맺어진 거를 다 존중을 하겠다. 대신 9.2 공식이라는 게 대만에서 그 시장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근데 예전에 합의한 건 존중해야 되지 않겠냐. 중간에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쟁과 평화로 연결되냐. 만약에 민진당이 승리를 하면은 양안 관계가 굉장히 더 악화될 거예요. 그러면서 양안 관계가 악화되다 보면 이게 자칫 충돌, 전쟁까지 발생하는 거 아니냐 하고. 근데 만약 야권의 국민당 후보가 이기면은 굉장히 중국과 대만 간의 밀월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양안 분위기가 싹 내려가면서 양안 파워가 싹 내려가면서 이제 전쟁의 그 구름이 이제 거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경고를 했듯이 니네들 이번 선거에 개입하지 마라라고 했다는 것은 결국 중국이 대륙의 중국이 국민당을 지지한다거나 또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거를 경고했다는 걸 해서 그렇죠. 당연하죠. 네, 자, 맞아요.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하냐.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국민당 후보가 당선이 돼야 하나의 중국도 인정을 하고 같이 이제 밀월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벌써 중국이 대만으로부터 식품 한 60가지를 갖다가 수입하는 게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막았어요. 금수. 근데 그걸 올해부터 싹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 형성을 위해서. 그러네. 당근과 채찍인데 그렇죠. 당근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대만에 마주한 중국 푸젠성의 부성장으로 복건성 거기에 대만계 2세를 부성장에 앉혔어요. 해서 대만 민심을 끌어들이려고 여러 가지 중국이 애를 써요. 근데 중국이 당근만 쓰는 게 아니고 채찍도 쓰는 거예요. 군용기 띄우고 뭐 띄워서 대만 이렇게 좀 압박도 하고 이네 잘못하면 이게 전쟁 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민주당 찍으면은 잘못하면 전쟁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박하는 거예요 이거. 이번 선거가 반중 세력과 친중 세력의 대결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사실 대만의 진짜 민심이 어떤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30에서 40% 정도 되는 대만의 유권자들이 어느 정당도 지지를 하지 않는 무당파라고 해요. 30%가.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대만 독립이나 아니면 양안 통일 같은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현상 유지예요. 이 퍼센티지가 91.4%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느 당이 되든 어떤 후보가 되든 그냥 나는 지금의 평화, 지금의 일상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뭘 뜻하는 거겠어요. 독립 추구하는 쪽이 힘들어지면은 중국이 협박을 해갖고 좀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그쵸. 현상 유지하자. 네.
그렇다고 중국하고도 가까이 붙자니까 중국이 매력이 특수통일이 없어요. 되는 건가 이렇게 또 위협감 그것도 그렇고 느끼는 중국이 거죠. 너무 매력을 상실했어요.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현상 현상 유지를 유지하자. 쭉 이렇게. 라고 하지만은 근데 지금 그 또 다른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권 바꾸자 이게 한 64% 돼요. 정권을 이번에 바꿔보자. 근데 문제는 양당만 있으면은 자 집권당과 야당 하나만 있으면 정권 바꿔보자 하면은 당연히 바뀔 거 아닙니까? 왜냐 지금 여당 민진당이 벌써 4년 두고 8년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피로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뀔 텐데 야권 후보가 둘이에요. 그러다 표가 갈리는 거죠.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서 대만 문제도 이야기하고 그때 시진핑 주석이 아주 눈에 띄는 이야기를 하나 했잖아요. 앞으로 수년간 대만을 공격할 계획이 없다. 바깥에서 2027년 2035년 그때 그 안에 공격한다 이런 얘기 나온다는데 미안하지만 주석이 생각 말했죠. 없다. 난 생각 없다. 이 시진핑 주석이 공격할 계획이 없다라고 안심을 시키지만은 지금 찢어진 저 야권 야당 후보들. 바로 그날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그런 얘기를 나누는 날 대만에서 11월 15일은 이 두 야당 후보 간의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졌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결렬되기는 했죠. 합의가 되면은 누가 나와도 이긴다고 그랬어요. 합치면 지지율이 그렇죠. 훨씬 넘어서니까요. 그리고 사흘 후인 18일에는 자, 이 합친 두 야당 후보 중에 누구를 총통 후보로 내세우고 누구는 부총통 후보로 나서고 이렇게 정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18일 날 민주당 후보인柯원조 선생이 그걸 뒤집었습니다. 말로는 무슨 여론조사 오차 범위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나올 의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치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자기들끼리 뭐 합당을 하니 어쩌니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자기들한테 대통령 누가 나가느냐 결정적인 순간 항상 둘 중에 하나 틀리잖아요. 우리나라 상황하고도 상당히 좀 비슷한 측면이 많은데 그柯원조 선생이 그 파탄 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총통 선거를 하는 날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입법위원 선거가 대만에 같이 있어요. 입법위원 선거. 그런데 민중당이 국민당에 밀려서 부총통으로 들어가고 나면 민중당 출신의 입법위원들이 당선될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정권 바꾸는 건 둘째 이야기고 내가 입법위원 돼야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비슷할걸요.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고 나는 국회의원 내가 돼야 되는 게 아마 먼저일걸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해서 결국 파탄이 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야당 후보 두 사람의 지지율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3정당이 굉장히 조그만 정당이면은 눈에 안 들어올 텐데 세력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두 야권 후보가 표를 나눠 가지면은 민진당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그쪽 정당의 후보가 이길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번 선거가 미중 대리 전쟁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자, 미국 입장에서는 누굴 지지하냐면 민진당이에요. 물론 미국도 민진당의 대만 독립을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민진당을 상대로 해서 그 무기도 좀 많이 팔고 그 민진당이 중국에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거를 미국은 10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도 하고 그렇죠. 하면서 지금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고 좀 이렇게 누르는 건데 민진당을 이용해서 이걸 하기가 편해요. 근데 국민당이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하나의 중국 틀 안에서 중국과 막역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지난번 국민당 출신의 총통이었던 마잉주 선생이죠. 마잉주 때는 중국과 관계가 상당히 좋아서 그렇죠. 2015년인가 그때는 마잉주와 시진핑이 만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국민당의 지도자와 공산당의 지도자. 그래서 뭐 국공 합작이니 뭐니 또 얘기하는 그 얘기야. 그리고 두 사람들이 호칭은 서로 상대를 인정 안 하지만은 그래서 뭐 주석 이렇게 총통 부르기 싫으니까 그래서 호칭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마잉주 선생, 시진핑 선생 이렇게 부르기로. 시 선생 오래간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나서 악수도 하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뭐 국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의 중국이라는 틀 속에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영향력을 또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은 거죠.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의 중국이 중요하냐? 이 대만 문제라는 거는 하나의 중국 속에서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내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전을 벌였는데 이 내전이 지금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내전입니다. 그러면 외부 세력,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틀 속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벌였는데 그 결과가 승패가 아직도 안 났다. 근데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 이게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외부 세력 얘기가 나왔는데 대만 사람들이 중국과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대만 중앙연구원 유럽 미국 연구소에서 9월 달에 한 조사예요. 이 대만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를 이제 이 인식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쉽게 정리를 하면 그 대만의 10명 중에 1명만 중국을 신뢰하고요. 그리고 이거의 4배가 되는 34.03%가 미국을 신뢰를 한대요. 근데 중요한 건 2021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11%포인트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이 미국을 신뢰한다고 밝힌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중국은 원래부터 안 믿었고 미국은 믿었는데 조금 더 못 믿어진 상태인 거죠.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근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사람 중에서 10명 중에 7명은 대만에 이제 전쟁이 정말로 났을 때 미국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거다라는 그 공약을 신뢰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이상하긴 한데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나니까 미군이 직접 뭐 가는 건 아니고 무기나 보내고 간접 지원에 끝이더라. 그렇죠. 그럼 대만에 전쟁이 나면은 미군이 올까? 못 믿어온 상태인 대만이 거죠. 못 믿어죠. 그래서 지금 대만에서 유행하는 게 2개의 의미론이에요. 의자가 처음에는 의지할 의자. 아, 미국의 의지하자는 론. 의미론. 의미론이 유행을 하다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나서는 미국을 의심할 때 의미론이 유행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미국에 대한 의지에서 미국에 대한 의심으로 의심으로 가고 있는 대만 인민들의 마음이 바뀐 거죠, 사실은. 미국 책임도 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옛말에 미국은 믿지 마라. 요거는 컷. 지금까지 지지율이라고 그렇죠. 할까요? 어떻게 판정이 나오나요? 지금 27일 음. 보도에 따르면요. 그 라이 후보 같은 경우는 28.3% 되고요. 허우 후보 같은 경우는 28.2%고 그 커먼저는 24.3%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네. 오차가 0.1%포인트밖에 안 되는 야, 초박빙의 상태라고 해요. 이게 이 후보 등록 직후에 진행한 여론조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박빙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한 8월, 9월쯤. 민진당에서 우리가 대권 후보를 이 사람을 내겠다고 한 게 한 4월이에요. 그게 그 라이칭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사 출신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도 사실 어렵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아버지가 광부였어요. 광부였는데 라이칭더가 태어나서 100일 만에 탄광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 홀어머니 밑에서 여러 형제들이 굉장히 어렵게 자라갖고 일어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대만대학교의 재활의학과인가 거기 갔다가 타이난에 있는 성공의학원을 가서 의사의 길로 가면서 의사의 길을 걷다가 나중에 정치에 입문을 하고 나서 이제 쭉 했는데 이분이 인물도 좋고 수제네. 1959년생이죠. 나이도 젊은 편이고 이분의 인기가 좋아서 4월 달에 나오고 후보로 5월 달에서는 이제 국민당과 민주당 후보가 탄생을 해요. 근데 국민당 후보 허요이는 이분은 완전히 그 경찰 잔뼈가 굵어서 인상 자체도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형사냐 몽타주가 이분이 있죠. 형사냐 아니면 범죄인이냐 그거에 좀 안 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터프하게 생각하고 범인 별 차이 베테랑의 이제- 황정민 같은 이분은 캐릭터인가요? 이제 한 9살 만에 1957년생인가 그렇고 그리고 이제 민중당에서 커언조 후보가 나왔는데 커언조 후보는 이분은 아주 그냥 그 진짜 의사예요. 사실 재미난 게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천세변 전 총통이 이분이 피습을 당했을 때 그걸 수술에도 본인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 민진당하고도 관계가 좀 있고 원래는 4번째 후보가 있었죠. 대만의 트럼프라고 하는 네. 그 중국에서 그 애플 폭스콘 그 졸업하고 창립자 생산하는 그 맞아. 폭스콘의 창업자 워타이밍이 또 나왔거든요. 워타이밍은 사실은 국민당 쪽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 표를 좀 가져가고 그때 이제 라이칭더가 30% 후반대로 나오고 이 두 후보가 추격하는 거였는데 갈수록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맞아요. 최근에 그 나온 게 0.1% 차이. 네. 이거는 그 아까 청색 진영, 국민당의 범람 진영, 범청색 진영이 지금 결집하고 있다. 단일화 후보 결렬 이후에 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이 신호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선거가 박빙으로 가고 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변수가 있을 거예요. 변수가 뭐냐? 사실은蔡英원 지금 총통이 그때 그 2016년에 당선이 돼서 4년 집권을 했는데 인기가 영 없었어요. 그래서 2020년 선거에서 사실은 질 뻔했어요. 대선에서. 그런데 그 민진당의蔡英원 총통을 살린 게 뭐냐? 2019년에 홍콩
시위 사태입니다. 네. 홍콩 시위 사태가 나면서 중국이 강경 진압을 했잖아요. 여기서 대만 인민들이 다 맞아. 돌아섰어요. 네, 맞아요. 중국의 그 강경 진압? 음. 와,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뭐 하나의 중국, 맞아. 일국 양제. 우리도 제2의 야, 이거 홍콩이 되는 게 X야. 아닌가 이런 불안감. 그래서 그때 그랬죠.蔡英원 총통이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고 중국의 과격한 모습에 반사이익을 얻어서 총통이 다시 당선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어떤 사태가 터져서 또 큰 액션을 보이면은 대만 인민들이 표심이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판세가 아직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뭐 적당한 시기 다시 한번 하죠. 저 대만 선거를. 또 한국에 대만 문제 또 연구를 또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모셔서 그분 모셔갖고 네, 좋은 것 좀 같아요. 더 깊이 있게 한번 또 토론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대만 운명이 우리 운명과 직결된 문제. 네, 그러네요. 맞아요. 그렇게 보셔야겠다. 원래 대만 얘기는 사실은 이 선거 얘기, 뭐 정치 얘기보다도 이 대만의 떡리쥐, 아리산 꾸냥, 가오산치 아리산지 꾸냥 매일 오세 아리산지 선인장. 다음에 할 때는 이 노래도 좀 깔고 어떤 노래 깔아? 떡리찐보다는 사실 나는 차이친을 더 좋아해요.